컴퓨터하고 TV의 결합하는 말씀을 드렸는데 이게 얘기를 하면 이렇게 삼성에서도 보면 제 기술을 갖고 이렇게 자꾸 나오는데 삼성에서 그걸 하시더라고요. 앞으로 이게 속도가 빨라지려면 게임까지 하고 빨라지려면 이게 필수적이라고 생각합니다. TV에다가 이렇게 결합하는 게 아니고 컴퓨터 자체에다가 결합을 해가지고 이렇게 그 TV하고 컴퓨터가 같이 결합된 제품이 나와야 됩니다. 이렇게 하시면 제 기술이 되겠습니다. 속도를 일단 유튜브처럼 1번부터 이렇게 300번까지 채널이 있다 그러면 유튜브처럼 이렇게 쪼르르 이렇게 현재 하고 있는 어떤 틀어주고 있는 방송국이 틀어주고 있는 동영상 이렇게 보여줍니다. 또는 거기다가 이제 지난 동영상이라든지 내가 본 거 아니면 볼 수 있는 거 지난 이렇게 거기서 연관된 동영상을 볼 수 있습니다. 소비자 동영상까지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상 유튜브로 운영하는 아닌데요. 이것은 제 사업 아이디어이기 때문에 도둑질해서 상업화 시키지 맙시다. 수많은 유튜브를 올리는 사람들 여기다 올릴 수 있고요. 그래서 자기네들이 어떤 홈페이지나 어떤 페이스북 구축하는 것처럼 해서 블로그를 구축할 수 있고 거기서 이제 상품을 팔 수도 있으며 상품을 팔 수도 있고 자기가 방송국 채널처럼 운영해서 그걸 사고 팔 수도 있습니다. 이 아이디어를 쓰시면 제 기술이 되겠습니다. 방송국에서 제공하는 그 어떤 케이블 TV, 대표적인 게 케이블 TV 되겠습니다. 케이블 TV는 IPTV 또는 그 위성 TV를 제가 어떻게 어떤 컴퓨터 데스크탑, 스마트폰에서 앱 방식으로, 인터넷 방식으로 제공하는 방식을 이것도 굉장히 전 세계적으로 큰 사업, 엄청난 돈을 벌 수 있는 사업 구조라고 생각합니다. 기사가 이렇게 전문 기사가 설치하는 것이 없이 앱 방식으로 볼 수 있다면 그것만큼 기업에 도움이 엄청나게 되지 않겠습니까? 돈이 안 되니까요. 예, 이 사업 아이디어를 쓰시면 제 기술이 되겠습니다. 또는 앱 방식으로 해가지고 현재 이렇게 마이크로소프트나 페이스북이 하는 것처럼 전화를 제공하는 겁니다. 전화를 제공하는데 이것이 국내 모든 전화, 그 유선 전화뿐만 아니라 스마트폰과도 연결되어서 자동 전화가 되는 겁니다. 대학 마이크로소프트 이름을 거론하고 이렇게 어떤 스마트폰 또 이렇게 유선 전화 사무실이나 집에서는 것을 연결하는 나는 말씀을 드렸는데 그걸 하시더라고요. 일단 그걸 기반으로 이렇게 전 세계 데스크탑에 깔려 있는 그 마이크로소프트 플랫폼을 이용해서 쇼핑몰이나 또는 택배 이런 슈퍼마켓 기타 모든 사업 서비스를 전개할 수 있다 그랬는데 그것도 그대로 하시더라고요. 그것도 제 기술을 침해하신 것이라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케이블 TV나 이런 데서 유성 TV, IPT에서 이렇게 그 TV를 보여주더라도 현재 제 방식으로 사업 구조를 만드시면 획기적이잖아요. 그래서 그렇게 하시면 제 기술이 돼요. 여기다 거기서 더 떠나서 쇼핑몰을 현재 케이블 TV는 자체 쇼핑몰을 이렇게 운영하고 이렇게 하고 있지 않은데요. 옥션이나 아니면 뭐 쿠팡처럼 이렇게 자체 쇼핑몰을 만들거나 퀵 서비스나 택배 같은 거 이용해서 배민 서비스처럼 운영을 하는 겁니다. 거기서 각종 생활 서비스, 세탁 서비스, 뭐 이렇게 택배부터 시작해서 화환 서비스, 이삿짐 서비스, 온갖 종류의 아이디어가 여기 들어가서 앱 방식으로 사업을 벌이는 겁니다. 이 기술을 쓰시면 제 기술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게 가입자가 많으면 금세 대기업도 되어버릴 수도 있습니다. 이게. 이 기술 제가 이게 그 데스크탑이나 스마트폰에도 어떤 그 데스크탑 자체를 또는 스마트폰 자체를 또는 TV도 그렇고 유선 전화 자체를 방송국으로 만들자. 개인이잖아요. 개인인데 그것을 자기가 방송국 송출하는 것처럼 만들자. 그래서 그 방송국을 팔자라는 아이디어를 냈는데요. 여기에 자기가 접속하는 모든 사람들, 또는 뭐 어디서 접속을 했든지 자기 이렇게 홈페이지처럼 여기 스마트폰에 그것을 유선전화, 그러니까 그 뭐냐면 인터넷망을 통해서 접속을 하든지 아니면 이렇게 유동통신회사에서 제공해주는 그런 인터넷 이런 것을 통해서 제공하든지 그냥 유선 인터넷과 연결을 하든지 앞으로 이제 유선 인터넷에서 제가 이렇게 제안을 했다시피 유선 인터넷에서 와이파이를 워키토키처럼 송수신 장치를 달아가지고 서로 다른 파형의 전파를 송수신하거나 같은 파형의 전파는 호출번호를 이렇게 틀리게 해서 송수신한다. 100개라도 만들 수 있다 그러죠. 1000개라도
그래서 그걸 기반으로 무선 인터넷과 어떤 이동통신을 제공한다. SK텔레콤에서 와이파이에도 이 장치를 두시던데 제 기술입니다. 와이파이 안에 여러 개 와이파이를 둬가지고 기판을 여러 개 줘서 와이파이를 여러 개로 만드는 한도 말씀을 드렸는데요. 와이파이 아니더라도 무선 송수신 장치를 만들어서 이와 같이 할 수 있습니다. 그 안에도 역시 무선 송수신 장치를 여러 개로 만들어서 신호를 잡는 방법입니다. 전기만 주어진다면 그때 작동을 하게 될 텐데요. 이 기술 쓰시면 제 기술이 되겠습니다. 뭐 이론적으로 스마트폰 안에도 스마트폰이 여러 개 있을 수 있습니다. 기판이 또 데스크탑 안에도 데스크탑 뭐 이렇게 마더보드라든지 전자 저장 장치가 여러 개 있는 한 스마트폰 안에도 이 기판이 여러 개 있는 한을 그래서 여러 개의 스마트폰처럼 워키토키도 그렇게 할 수 있고 이와 같은 방법으로 사용하시면 제 기술이 되겠습니다. TV에서도 기판이 여러 개 있어가지고 현재 있는 지금 내가 보고 있는 TV다 그럼 볼 수 있지만 다른 방에서 이 TV를 공유를 해가지고 이렇게 여러 개 있으므로 기판이 여러 개 있으므로 그걸 기반으로 여러 개의 TV가 있는 것처럼 사용하거나 데스크탑에 기판이 여러 개 있으므로 여러 개의 데스크탑이 있는 것처럼 다른 사람이 이것을 공동으로 유선이나 무선으로 신호를 주고받아서 할 수 있습니다. 이 기술을 쓰시면 제 기술이 되겠습니다. 이 현재 있는 스마트폰도 기판을 여러 개 만들어서 여러 개의 스마트폰이 10개도 상관없겠죠. 있는 것처럼 사용하시면 제 기술이 되겠습니다. 이걸 기반으로 방송국을 운영을 하는데요. 그래서 방송을 송출합니다. 음악을 스트리밍 할 수도 있고요. 자기가 직접 음악을 이렇게 방송국을 라디오 방송국처럼 운영할 수도 있고요. 자기가 제작한 동영상을 볼 수 지난 동영상, 현재 실시간 동영상을 볼 수 있습니다. 이것은 그렇게 만드시면 제 기술이 되겠다. 그래서 이것은 가입자가 많아지면 그걸 기반으로 쇼핑몰도 운영하고 광고도 띄우고 또 여기다가 각종 자기에게 사업을 한다. 그럼 슈퍼마켓 만든다. 그럼 슈퍼마켓도 하고 여러 가지 자기에게 앱을 넣어가지고 여기서 추가적으로 수익을 뭐 굿즈도 할 수 있고요. 쇼핑몰 판매도 할 수 있습니다. 이와 같이 하시면 제 기술입니다. 그래서 현재 있는 스마트폰이나 워키토키, 어떤 데스크탑, TV 자체를 어떤 번호를 가상번호나 전화번호도 팔 수 있어요. 그러나 가상번호를 부여해서 고유번호를 부여해서 그걸 판매하는 한을 제가 그 방송국을 판매하는 한 가입자가 굉장히 많아지면 그 방송국을 판다는 거죠. 그래서 다른 사람이 거기에 따라서 운영을 하고 이렇게 돈을 수익을 거두는 방식입니다. 이 기술을 쓰시면 제 기술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전 세계를 유선 인터넷망을 이용해 가지고 이렇게 케이블 TV, 유성 TV, IPTV, 기타 다른 마이크로소프트나 구글, 유튜브에서도 사용할 수 있는데 전 세계에 전화를 하나로 묶는 안을 말씀을 드렸는데 그것까지 안 되더라도 구글 유튜브에서만 이렇게 하더라도 전 세계 어떤 스마트폰 구글 유튜브에서 스마트폰 아니면 유선전화하고 연결해 주면 그걸 가지고 있으면 앱 방식으로 내가 스마트폰을 가지고 있어 이동통신 회사가 틀리잖아요. 구글 유튜브 그걸 앱 방식으로 해가지고 전 세계 하고 통화를 하는 인터넷망을 통화하는 안을 말씀을 드렸는데 거기다가 유선 인터넷망을 기초로 해서 전 세계 모든 인터넷 전화뿐만 아니라 전 세계 인터넷 전화 여러 개 뭐 100개 회사가 서로 연합을 했다. 그러면 이거를 같이 이렇게 그 가입자를 갖다 중복해 주면 거의 대부분의 국민을 흡수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우리나라에도 이렇게 그리고 미국에도 서비스 인터넷 전화를 서비스하는 데가 무슨 공짜로 주잖아요. 마이크로소프트나 또 페이스북에서 그러면 그것을 가입자를 합치는 거죠. 합쳐가지고 공통으로 전화번호를 주는 거예요. 공통 전화번호를 줘서 내가 스마트폰에서 앱 방식으로 해서 전 세계 누구하고도 다 통화할 수 있는 겁니다. 그럼 여기서 가입을 하지 않은 상대방의 스마트폰과도 곧바로 연결이 되고 스마트폰은 보면은 동영상, 이메일은 좀 어느 정도 가능한데 이미 동영상도 긴 거를 다운로드 받을 수 있게 동영상 일정 이상은 잘 안 되잖아요. 동영상을 긴 거를 이렇게 다운로드를 곧바로 받을 수 있고 동영상이 문서 이메일을 주고 받을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지금 내 스마트폰으로 상대방의 어떤 인터넷망을 이용해 가지고 상대방의 스마트폰에 동영상 문서 이메일을 주고 내 스마트폰으로 곧바로 이게 데스크탑에 유선이나 무선으로 데스크탑에도 내가 서로 파행했던 여러 개 전파를 주고받는다. 또는 같은 전파는 호출번호만 들리게 해서
이렇게 100개도 들 수 있다. 스마트폰이 그 안에 100개 들어가 있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그렇게 해서 신호를 주고받는다. 이 두 방식으로 스마트폰 안에도 워키토키도 이런 식으로 서로 다른 파형의 전파를 주고받는다. 또는 같은 파형의 전파를 호출 번호만 틀리게 해서 스마트폰에도 스마트폰 10개 들어갈 수 있어요. 워키토키도 위성에는 서로 다른 파형의 전파를 주고받고 유성에는 같은 파형의 전파 호출 번호만 틀리게 해서 이렇게 했어요. 이건 무선 충전에도 이 기술을 사용하시면 제 기술이 되겠습니다. 하나의 무선 충전 이렇게 전파로 받는 게 아니라 여러 개를 통해서 작은 단위로 쪼개서 100의 전기다 그러면 10개짜리로 나눠서 이렇게 받는 그런 빠르게 전력 충전을 할 수 있다라고. 그 밑에 이제 서브로 다 배터리가 달려 있겠죠. 무선 충전에도 이 기술을 사용합니다. 그리고 주파수를 갖다가 이렇게 아주 살짝 태양빛 전리층이 태양빛을 유도하는 장치라고 그러죠. 주파수를 살짝 걸어주면 무선 송수신이 잘 된다. 또 길이도 신호도 뚜렷하다. 안테나에서 쓰거나 무슨 스마트폰 이렇게 통신 구조에서 쓸 수 있다. 워키토키 위성에서도 쓸 수 있고 위성통신에도 머스크 위성통신에 뜨시면 제 기술입니다. 또 드론에서도 쓸 수 있어요. 드론 같은 거 조종할 때도 제가 서로 파형이 된 여러 개 전파를 주고받는다. 이렇게 서로 전파를 파형이 틀린 여러 개를 송수신하는 구조를 만들. 우크라이나의 드론 업체가 이걸 하시더라고. 제가 말씀을. 이거는 굉장히 비싼 기술이 될 텐데 이걸 함부로 무단으로 사용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우크라이나는 전쟁 중이라도 제가 이렇게 상용 드론, 싼 드론에다가 수류탄 달아서 이렇게 그 폭탄 터뜨리거나 박격포를 달아서 하는 난 안을 말씀을 드렸는데 그것도 하시 못할 그 박격포를 TV에 이렇게 딱 보조시 보이시더라고요. 나 되게 어이가 없었어요. 이 기술도 지금 어이가 없는데요. 그래서 이거를 그대로 그냥 무단으로 전쟁 중이라도 그렇죠. 그렇게 사용하시면 안 된다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상용화되어서 전 세계 수출하실 거 아니에요. 그때 이제 문제가 될 거다라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서로 파형에 대한 여러 개의 전파를 주고받는 기술 구조는 제 독자적인 기술로서 라디오를 AM, FM 이렇게 수신할 때 수신만 하잖아요. 다른 파형. 그러니까 그 송수신 구조를 가져가면 이것을 여러 개를 현재 스마트폰도 여러 개 다양한 어떤 그 여러 개의 전파를 송수신하지는 않거든요. 그래서 이거를 데스크탑이나 스마트폰, 위성통신, 워키토키, 군의 무선 통신 체계에 들어간다. 드론 조종할 때도 제가 들어간다 그래서 하나의 전파가 막히게 되면 다른 전파로 갈아타서 이렇게 송수신할 수 있다. 그다음에 전파에다가 비밀번호를 줘서 비밀번호暗号를 줘서 서로 그것이 맞아야만 통신이 되는 기술 구조를 말씀을 드렸는데 삼성에서 이거를 그 스마트 어떤 전파에다 비밀번호에다가 현관문과 자동차문 개폐에 쓰시더라고. 제 기술이에요. 그다음에 전용 단말기 제도로 해가지고 얼굴 인식 기능, 조종자의 얼굴 인식 기능을 주거나 아니면 거기서 중국에서 우리가 홈캠 하더라도 보잖아요. 비밀번호가 있어도. 그래서 인터넷을 통해서 파일이 주고받더라도 영상 파일이든 뭐든 그것을 드론을 조종할 때는 홈캠에서도 전용 단말기 제도를 줘서 암호 체계가 10단계로 자동으로 이렇게 풀어지도록 하는 기술과 거기다가 오늘의 암호 열려라 참깨 1, 2, 3, 4 뭐 이렇게 1, 2, 3, 4는 그렇죠. 오늘의 숫자 방식 이런 암호를 같이 겸하는 안을 말씀을 드렸거든요. 그래서 집안에 들어올 때 디지털 키 있잖아요. 번호 키. 그것도 이런 식으로 얼굴 인식 기능 플러스 오늘의 암호 열려라 참깨 그다음에 이렇게 띠띠띠띠 번호 누르는 이런 방식을 사용하시면 제 기술이 되게 사무실 할 때도 그렇고 로봇 조종할 때도 이게 필요할 텐데 로봇이 나를 양견 로봇이다 그러면 이렇게 인식하고 드론도 나 얼굴을 인식해서 나를 따라오는 구조도 만들 수 있습니다. 이것도 제 기술이라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전파를 갖다 송수신할 때 내가 이렇게 살짝 전리층이 태양빛을 유도하는 것처럼 이렇게 착착착착 걸어주면 해당되는 주파수를 걸어주면 이쪽으로 온다는 거죠. 송수신 거리가 늘어나고 이게 뚜렷하게 잡힙니다. 위성통신에서도 이것 위성 TV 하실 때도 이 기술은 제 기술입니다. 이거 쓰시면 제 기술이라는 거 함부로 무단으로 스카이라이프라든지 하시지 마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또는 어떤 소나 같은 기술에서 음을 잡기 위해서 이렇게 소나 같은 음을 이렇게 탁탁 걸어주면 그쪽으로 온다는 거죠. 이것은 전리층이 태양빛을 유도하는 장치라고 온 우주에 빛이 가득해야 되는데 혈에만 가득한 이유. 전리층이 이제 전기잖아요. 그래서 거기서 태양빛이 먼데도 불구하고 이 별에만 비치는 거 이것 때문이라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이 기술 쓰시면 제 기술이 되겠습니다. 또는 더 가시광선이나 적외선은 이제 열을 많이 담죠.
이런 것들을 하기 위해서 해당되는 주파수를 걸어주면 좀 옵니다. 열 같은 것도 이것도 제 기술이라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제가 좀 태양전지 같은 걸 할 때 금속에다가 뭐 그 구리판이다 또는 알루미늄판이다 그걸로 자체로는 전기가 생산이 안 돼요. 근데 여기다 전기를 걸어주면, 특히 전기를 걸어주되 전기선이나 구리선이 대중소 틀리면 이제 테슬라는 앞뒤로 이렇게, 그다음에 에디슨은 이렇게 직선으로 직류로, 저는 이렇게 전기선이나 구리선을 대중소 틀리게 만들어서 왔다 갔다 이게 통신 방법으로도 동축 케이블에 들어갑니다. 이 기술 쓰시면 광선면선에서도 들어가는데 레이저 공격기나 가공기에서 빛이 왔다 갔다 하는 구조를 만들어주면 이렇게 해서 빛이 증폭되는 이런 구조를 가져간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죠. 또는 무선으로 전파를 보낼 때는 서로 파형이 틀린 레이저파를 틀리게 외성통신이나 다른 데 쓸 수 있는데 다른 파도 돼요. 쓰게 되면 이것이 보다 신호가 멀리 가고 뚜렷이 잡힌다. 이 기술 쓰시면 머스크 위성통신이나 어디에서도 쓰지 마십시오. 무단으로 쓰시면 안 됩니다. 이게 부산대 광맥카트를 김창석 교수팀이 자율주행 차량할 때 이거를 서로 다른 파형의 레이저파를 주고 받더라고요. 나 진짜 이게 어이가 없었는데 이게 굉장히 비싼 기술이 됐어요. 앞으로 이거를 함부로 무단으로 쓰시면 안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전기선에 쓰이는 구리선, 구리 코일에다가 유리석용 코팅, 여사람 유리막 코팅기를 넣어서 동판고죠. 이렇게 하시면 제 기술이다. 이게 부식이 잘 안 되고 이렇게 이것도 그 안에 이렇게 절연 구조라서 전기가 그 안에 가두어주는 구조를 쓰는데 반도체 회로에도 들어가요. 반도체를 구리 거기에도 쓰이고 어떤 거기 그 트랜지스터하고 카페시터에도 이거를 이용해 가지고 이렇게 절연막을 만들 수 있습니다. 그리고 트랜지스터 카페시터나 거기다가 산화철을 갖다 코팅하는 방법을 해서 전기를 보다 많이 축적할 수 있고, 약간 현재보다 금속을 두텁게 만들어 가지고 전기를 축적하는 구조를, 이게 콘센트다. 너무 얇다라는 거죠. 넓다 그래서 두꺼운 건 아니다. 두껍게 만들어야 된다 그랬죠. 그렇게 만드시면 제 기술이, 이게 전 세계에 규격화되어 있어요. 구리줄을 그어주거나 우들두틀하게 만들어 두텁게 만들어주면 전기가 축적되어서 분기하게 해준다. 모든 분기 제품에 이 기술을 쓰시면 제 기술이 되겠습니다. 천장이 분기하든지 분기죠. 이것도 보강을 하셔야 돼요. 이것까지 그렇게 하시면 제 기술이 되겠다. 말씀드립니다. 여기서 이제 배터리로 만들 수 있다. 이거 구리판이나 알루미늄판에서 절연 구조로 해서 수십 장 겹쳐놓으면 MLCC 기술이 들어가. 이 배터리로 이것이 전기가 축적된다. 또는 다이오드로 만들 수 있는데 여기서 하나는 편편하고 하나는 두껍다. 그럼 두꺼운 쪽으로 전기가 흐른다는 거죠. 두꺼운 것을 우들두틀하게 하셔도 두껍게 됩니다. 그쪽으로 흐르는 PM 반도체 효과를 가질 수 있다. 이것도 다이오드가 되는 거죠. 이 기술을 자체가 이제 전기를 축적할 수 있으므로 카펫이다. 한쪽으로 흐름으로 다이오드, 이렇게 해서 언오프 구조를 가지면 트랜지스터가 되는 거죠. 이 기술을 쓰시면 제 기술입니다. 그래서 이런 구리바, 정류장 같은 모터 정류장 같은 것도 철심에다 가면, 그래서 스파크 현상이 다운되는 원인이므로 이거를 같은 금속 구리바에다가 구리 코일을 감는 방식으로, 이건 이제 배터리도 되면서 정류장 같은 그런 걸로 이제 모터 기술을 바꾸시면 제 기술이 되겠습니다. PN 반도체에서도 서로 다른 금속으로 되어 있는 거를 대중소 같은 금속으로 크기를 틀리해서 대중소로 이렇게 금속 구조를 가져가면, 그래서 이것이 좀 훨씬 더 안정적으로 들어가고, 그다음에 자동차 음극재, 양극재에서도 양극재에 붙었던 금속이 틀리잖아요. 그거를 대중소로 같은 금속으로 대중소로 들어가서 스파크 현상을, 서로 전기의 전도도가 틀려서 어떤 불규칙하거나 과전압이 날 때 스파크나 불난다는 거죠. 그래서 이거를 같은 금속으로 대중소로 바꿔야 된다는 제 기술을 사용하시면 제 기술이 되겠습니다. 음극재, 양극재, 자동차 연료전지에 한 덩어리 큰 것이 아니라 수십 겹으로 들어가, 또는 두께를 틀리게 해서 들어가면 좀 더 많은 전기를 축적할 수 있다. 음극재의 코크스 구조, 흑연 코크스 구조와 양극재 분말 구조에서부터 대중소 들어가는 한, 이것을 쓰시면 제 기술입니다. 일단 이제 안에다 전해질 통로를 파이프로 나가지고 왔다 갔다 하게 하면 더 낫다. 이 기술을 쓰시면 제 기술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아까 전에 내가 말씀을 못 드렸는데, 이런 것도 마찬가지. 이런 데도, 이런 1차 전지지만, 여기 탄소봉 있잖아요. 이것을 여러 수십 겹으로 들어가주면 두께를 틀리게 해서 대중소 들어가면 좀 더 많은 전기가 축적된다. 아연판도 여러 겹으로 두께를 틀리게 해서 이산화망간가루도 대중소 틀리게 들어간다는 거죠.
이것도 제 기술입니다. 또는 이거를 꼭지를 현재 있는 꼭지를 약간 더 두텁게 만들면 여기 이제 카펫이다가 돼가지고 이 꼭지 자체가 이게 금속이 좀 더 많은 전기가 흘러나온다. 여기도 같이 두면 좋다. 꼭 뒤에 이렇게 만드시면 저기 있어요. 이거 여러 개로 두는 한. 그거 여기에서 전기를 각각 연결을 어느 한꺼번에 전기를 뽑았었든지 아니든 그렇게 할 수 있다. 이 기술 제 기술입니다. 현재 그 자동차 연료 전지가 됐든 압축 전지가 모든 배터리 구조에 있어서 연료 전지가 됐든 음극양극이 꼭지가 하나잖아요. 그래서 여러 개로 만드는 기술 구조를 쓰시면 제 기술. 거기 밑에다가 이제 서브로 배터리를 달았다. 미니 배터리를 달았다. 그럼 거기도 이제 전기가 한꺼번에 딱 꽂아가지고 전기를 빨리 충전시키는 기술이기도 합니다. 자, 이런 거를 2차 전지라고 합시다. 2차 전지 수천 개를 연결해서 언오프 구조를 가지고 큰 전기선, 작은 전기선 밑에 서브로 있겠죠. 그래서 이거를 언오프 구조를 가진다 그랬죠. 이것을 그럼 이제 전기양을 몇 개에서 갖다 쓸지 갖다서 전기양을 조절할 수 있다. 이런 거 만드시면 이걸로 가정용 110, 220을 공급한다 그랬죠. 이런 방식으로 해가지고 자동차 연료 전지에다 슈퍼카패시터를 달아나는 말씀을 드려요. 2차 전지를 달아가지고 그래서 전기양을 2차 전지가 좀 더 슈퍼카패시터 같으면 더 좋죠. 그래서 전기를 전기선을 각각 연결하고 충전할 때도 좋고 그래서 전기 충전할 때도 카패시터 먼저 슈퍼카패시터 충전되고 연료전지 들어가는 이런 방식도 괜찮다라는 거죠. 속도를 빠르게 충전할 수 있다. 그다음에 자동차의 변속기를 없애는 구조. 그것을 이렇게 전기양을 여기서 몇 개의 배터리에서 갖다 쓰느냐에 따라 전기양을 틀리게 조절해서 속도의 강중량을 만들어낸다. 이 기술 쓰시면 제 기술입니다. 그래서 연료전지 플러스 슈퍼카패시터를 이 방식으로 하시면 제 기술입니다. 황원도의 연료를 적게 주면 적게 타고 많이 주면 많이 탄다 그랬죠. 그래서 이거를 석유 방식이 됐든 가스 방식이 됐든 아니면 이렇게 항공유도 괜찮아요. 배도 그렇고 여기다가 이렇게 전기가 됐든 연료의 적고 많음을 따라 속도를 조절하거나 좌우의 방향을 조절하는 왼쪽 프로펠러 오른쪽 프로펠러에 틀린 연료수를 줘서 틀리면 거기에 따라서 오른쪽에 힘을 많이 주는 쪽으로 움직인다는 거죠. 또 가변 프로펠러 이것도 현대 기아차에 쓰시던데 변속기 없는 구조를 쓰시면 제 기술입니다. 변속기를 없애버리는 구조 배에서도 이렇게 할 수 있고 일반 휘발유하고 산소통을 같이 갖고 다니면서 휘발유 산소 경유 산소 LPG 산소 그러니까 비행체라면 비행체의 항공유 산소가 되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설계를 하시면 저기서 산소를 좀 추가로 넣어줘서 완전 연소를 이루게 하는 매연이 없어지게 하는 그 기술이 되겠습니다. 여기다 더해서 약간 더 비싼 거는 그리고 온도를 데피는 휘발유 온도를 데피거나 산소 온도를 덮이는 이런 구조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휘발유가 됐든 어떤 경유가 됐든 이런 식으로 항공유가 됐든 배에서도 이 기술 구조를 설계를 다시 해야 될 텐데요. 그래서 산소를 섞어주는 이렇게. 그다음에 드론 같은 데서 이렇게 우크라이나에서도 쓰지 않으셨으면 좋겠는데 드론 같은 데서도 제가 제트 엔진이 좋은데 비싸잖아요. 비싸니까 이거를 제가 송풍기 기술에서 여러 군데에서 바람을 빨아들여서 한 군데로 보내면 송풍기의 파워가 세진다는 기술. 반대로 진공청소기는 빨아들이잖아요. 그러면 그거를 내보내는 공기를 두 군데, 여러 군데로면 파워가 세진다는 이 기술을 쓰시면 제 기술입니다. 송풍기나 진공청소기에서 이것처럼 항공기에서 드론이다 그러면 여러 군데에서 바람을 빨아들이는 게 공기가 압축이 됩니다. 압축이 되면 터빈 사실상 그 제트 엔진의 압축 역할을 하게 되는데 터빈팬 제가 터빈팬이라도 이런 모든 비행체 프로펠러가 됐든 배 프로펠러가 됐든 선풍기 이런데도 홈을 파준다. 그럼 이게 선풍기에서는 시원한 구조가 되고 비행체에서는 추가적인 양력을 일으킬 수 있다. 이 기술 쓰시면 되겠습니다. 배에서도 프로펠러 이제 밀어낸 힘이 세지게 됩니다. 이게 홈이 이제 뭐 동그랗든 네모나든 길쭉 같은 건 알아서 하십시오. 그건 제 기술입니다. 그리고 이제 이런 안을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또는 그 사족보행 로봇 또는 배 같은 데도 이 밑에다가 이걸 두는 거예요. 그러면 이게 무게를 들어 올려주는 역할을 해서 그냥 압축 공기를 같이 내뿜어도 돼요. 무게를 들어 올려주지 아니면 뭐 이런 방식 이거를 좀 추가적으로 밑을 속도를 연료량을 틀리기 위해서 강불, 약불, 중불 이렇게 해서 수직이 착륙에 쓴다고 그랬죠. 이것과 같이 겸해도 됩니다. 드론 같은 데는 비행체 같은 데는 이거를 밑바닥에 두면은 비행체를 들어 올려줘서 연료도 덜 들고 이것을 그래서 이게 비행체가 좀 아래 위로 동치에다 숨기고 싶으면 아래 위로 이렇게 딱 둬가지고 뚜껑 딱 닫고 그다음에 이렇게 이런 제트 엔진이나 이런 방식으로 움직인다는 거죠. 수직이 착륙 기술을 사용한다고 제가 이거 쓰시면 제 기술입니다.
비행체 이렇게 사적보행 이렇게 전투 로봇, 소총 달았고 그것도 되고 밑에다가 사적보행 로봇에다가 뒤에다 프로펠러를 달아서 언덕 같은 데 경사진 데 올라갈 때 쓸 수 있다. 그러면 이렇게 그냥 네 다리로 가는 것보다 좋다. 이것을 쓰시면 제 기술입니다. 어쨌든 자 다시 돌아가서 제트 엔진이 비싸니까 송풍기 방식으로 여러 군데 바람 빠들게 되면 여기에 공기가 압축된다는 기술을 쓰시면 제 기술입니다. 이게 딱 연소 기간에 넣어준다는 거죠. 그럼 거기서 연소 기간 3개짜리, 4개짜리, 5개짜리 한꺼번에 묶어서 연소 기간처럼 만드는 거예요. 여기서 불이 나오잖아요. 이렇게 불 나오면 그 안에다 다시 한번 압축 공기를 넣어준다는 거죠. 압축 공기를 다시 한번 넣어주고 압축 공기를 데워서 넣어주면 더 좋아요. 팽창의 힘이 세지니까 차가운 바람 넣어주는 것보다 여기다가 휘발유 증기 구조, 휘발유를 약간 온도를 높이면 좋다. 증기 구조를 넣어주거나 수소산소 증기 구조를 넣어주거나 이렇게 한다고. 이제 한국 군사용으로 사용할 때는 항공유다. 그럼 여기다가 산소통을 갖고 다니면서 서로 섞어주고 수소산소 섞어주면 더 좋아요. 그래서 이제 이게 태웠다. 그러면 이제 거기다가 추가적으로 우라늄, 토륨, 플루토늄을 분말 구조를 갖고 다니면서 증기를 조금 넣어주는. 그렇게 되면 군사용으로 할 때는 방사능 염려가 상대적으로 이렇게 좀 없으니까. 이렇게 그거를 그렇게 해서 하시면 제 기술이 되겠다라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현재는 원자력 발전을 우라늄, 토륨, 플루토늄으로 이렇게 무기 구조로 갈 때는 우라늄, 토륨, 플루토늄을 같이 서로 에너지 단위가 클리잖아요. 이거를 같이 결합하는 안을 말씀을 드렸는데 세 가지를 같이 결합하면 엄청난 유력의 폭탄이 된다는 기술을 쓰시면 제 기술입니다. 뭐 전 세계에 없죠. 그래서 우라늄하고 토륨을 섞어가지고 폭탄 구조로 만드셔도 되겠습니다. 우라늄 플루토늄을 섞은 거는 있어요. 우라늄 플루토늄을 섞은 거는 어디 있냐면 수소폭탄에 있습니다. 그래서 서로 에너지 단위가 틀리면 모든 만물은 서로 평균하고자 하는 원리는 있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죠. 그것이 강하게 융합 에너지가 생긴다는 제 이론을 따르시면 제 기술이 되겠습니다. 그건 이제 폭탄 구조로 넣어주는. 장약에도 장약 가루를 대중소 또는 폭약 구조에도 대중소 들어가고요. 여기다 우라늄, 토륨, 플루토늄의 분말 구조를 조금 넣어주면 단독으로 또는 여러 가지를 섞어서 융합계로 폭발력이 세진다는 기술을 사용하시면 제 기술이 되겠습니다. 거기다 산소 분말을 좀 넣어주거나 수소 분말을 넣어줄 수도 있습니다. 이게 두레텍에서 이걸 사용하시는 것 같은데 이것도 제 기술이에요. 그 다음에 탄환의 두레텍 같은 데서도 그렇고 탄환의 어디 갔지? 탄환의 앞을 비행체나 탄환의 앞을 이런 식으로 만들면 탄환이 초공덩어리처럼 해서 바람이 쪼개지면서 속도가 빨라진다는 기술을 사용하시면 제 기술입니다. 이렇게 해서 하고 옆에다 홈을 좀 파주는 거예요. 홈을 파주는 거 어떻게 파주냐면 이렇게 해서 그래서 홈을 비행체에도 쓸 수 있는데 홈을 이렇게 이런 탄환에 이렇게 홈을 파주면 바람이 이걸 타고 뒤로 추진하는 구조가 된다 그랬죠. 이건 비행체에도 쓸 수 있어요. 이것도 아니면 볼록한 줄을 여기다 그어가지고 그걸 바람이 그걸 타고 이렇게 뒤로 흘러가는 구조를 만들어준다. 이 두레텍에서도 이거 사용하시면 제 기술입니다. 두레텍의 기술을 알지 못합니다. 다만 두레텍의 제 기술을 쓰신 것 같아서 이렇게 해서 말씀을 드립니다. 드론이라든지 비행체에서 제트 엔진이 비싸니까 이건 싸다고 전략이죠. 예, 싸게. 이렇게 해서 여러 군데서 공기를 빨아들이면 송풍기, 공기가 압축된다는 제 이론을 따라서 이거를 이렇게 터빈을 대신한다는 거죠. 이렇게 하시면 되겠습니다. 기존에 터빈했다가도 터빈은 터빈 날개는 제트 엔진에서도 쓰지만은 여러 가지 이렇게 전기 발전할 때 쓰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전기 발전할 때도 쓰는데 이 터빈 구조에 홈을 파주는 구조, 그것도 제 기술입니다. 그래서 홈을 좀 적당히 파주면 팬이 잘 돌아간다는 제 기술을 사용하시면 제 기술이 되겠습니다. 이런데 선풍기에다가도 선풍기 팬에다가도 홈을 파주고 배 프로펠러에도 홈을 파주고 이렇게 비행체 드론이라든지 아니면 헬리콥터 이런 프로펠러에도 홈을 파준다. 이 기술을 쓰시면 되겠습니다. 기타 뭐 이렇게 환풍기 팬에도 여기서 홈을 파주는 이런 기술 구조가 있어요. 그렇게 되면 좀 더 추가적으로 시원해지거나 바람을 많이 이렇게 내쏠 수 있다.
이 기술도 제 기술이 되겠습니다. 제가 이렇게 그 태양광이라든지 태양광이라든지 태양열 할 때 그냥 일반 그 구리판에다 전력을 걸어주면은 그것이 자체적으로 뭐 그 알루미늄 팜도 돼요. 다른 금속도 되고 그렇게 되면 전기가 생산된다는 이 기술 구조를 쓰시면 제 기술입니다. 되게 간단하죠. 그럼 되게 싸게 제작이 가능하고요. 이걸 했더니 어디서 유튜브에서 이거를 구리 코일로 바꿔가지고 하시더라고. 나 진짜 어이가 없었는데 전기가 생산돼요. 근데 제 방식으로 전기를 걸어주는 전리층이 태양빛을 이동한다는 원리를 따라서 전기를 걸어줘야만 합니다. 전기선 안에 구리선이 대중소 주파수 방식이면 더 좋다 이게. 그래서 그 판 자체를 아예 만들 때부터 구리판이 되든 알루미늄이든 알갱이 구조에서 대중소 규칙적이나 불규칙적으로 만들어서 액상을 덮어서 금속 액상을 덮어 판을 만들면 이게 이제 안에도 이제 주파수 방식으로 전력이 갖추게 되어서 좀 더 많은 전기가 생산됩니다. 그래서 그러면 이론적으로 집이다. 그러면 이렇게 제 금속판을 갖다가 아무렇게나 이렇게 놨다. 전기를 살짝 걸어준다. 감전의 염려만 없으면 태양빛을 흡수해 전기를 생산하거나 그걸로 난방을 할 수 있지 않겠느냐. 그럼 엄청나게 싸게 크게 그냥 금속 만들어 살 수도 있겠네. 네, 그렇죠. 그렇게 만드시면 제 기술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거를 이제 이 금속판, 구리판이 됐다, 알루미늄판이 됐다, 이렇게 바닷물 용액, 이렇게 소금 용액에다 담가놨다. 그럼 그것도 전기를 걸어줘요. 전기선을 많이 달면 줘라. 이것도 나오더라고요. 나 진짜 어이가, 뭘 보시는가. 제 페이스북에 국정원 행정안전 노동부 경찰청, 그 다음에 주한미디어 서울시 인천시 국가의 기관이 굉장히 광고를 많이 냈어요. 마이크로소프트도 그렇고, 하나, 이렇게, 현대 기아차, 뭐, 이렇게 이런데, LG도 그렇고, 제 기술이 다 나와요. 그래서 이게 카이스트에서도 제 기술이 무더기로 나오고, YTN의 제 기술, 플라스틱 창문, 뭐, 비상배 시스템, 현대 기아차의 자동차 배터리 격벽 시스템, 냉난방 주는 건, 누가 자동차에 이렇게 자동차에 난방해 주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배터리에다가, 연료전지, 그걸 그대로 쓰시더라고. 중소기업이 하더니 현대기아차에서 그대로 하시더라고. 겨울철에 전해질 구조 액상이니까 난방 좀 해주자. 그러면 이게 풀어진다. 내게 전해질 구조 때문에 그런 거 알았거든요. 이것도 제 기술입니다. 또 납축전지 같은 거나 연료전지를 여러 개로 분할해가지고 격벽 처리해주고 약간 언오프 구조를 가지고 몇 개의 배터리에서 연료전지가 됐든 배터리를 갖다 쓰면은 전기량을 통제할 수 있다 그랬죠. 그에 따라 속도를 조절한다. 이 기술 쓰시면 제 기술입니다. 그래서 이상 있는 거는 전기와 산소를 차단시켜서 발열이 이상 있는 것은 차단시켜 버린다. 나머지를 살린다는 아니었거든요. 그다음에 납축전지 같은 것도 현재 이렇게 약간 그 수소산소 나와서 약간 과열되거나 폭발 염려가 있다면 그걸 여러 개로 작은 단위로 여러 개로 나눠 가지고 이렇게 전기선을 각각 연결해서 언오프 구조로 가죠. 이제 스마트폰 충전처럼 해가지고 충전이 딱 되면은 이렇게 전기를 자동 차단시키는 기술. LG전자에서 자기네들이 개발한 기술처럼 어떤 박람회에서 이걸 하시더라고요. 진짜 좀 어이가 없습니다. 네, 이런 부분을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을 말씀을 드릴 거예요. 납축전지나 모든 배터리 구조에서도 음극재, 양극재의 꼭지 부분 이런 부분을 이런 꼭지 있잖아요. 이걸 여러 개로 만드는 거 만드시면 제 기술. 전기선을 각각 연결해서 전기를 많이 쓸 때는 많이 쓰고 이렇게 이런 식으로 한다는 거죠. 적게 언오프 구조를 적게 쓸 때는 적게 쓰고. 이런 뭐 2차 전지다 그러면 미안해 배터리 셀이 조그만 게 위니로 있다 20개 있다. 그럼 거기도 전기선을 각각 연결한다는 거죠. 이것도 제 기술입니다. 어떤 바닷물 용액이나 이런 데다가도 금속판 넣고 전기선을 서로 전기선의 구리선의 대중소 굵기가 틀리면 더 좋아요. 그럼 주파수 방식으로 전력을 전선은 여러 개 연결하는 그렇게 하면 보다 많이 전기가 생산돼. 전력을 걸어주는 기술. 전리층이 태양빛을 유도하는 것처럼 이 기술을 쓰시면 제 기술. 그래서 수십 장 안에 딱 넣어놓고 금속 용액 그걸로 연료조치처럼 사용하는 거죠. 그래서 수백 개, 수천 개 만들어 전기를 생산합니다. 제가 액체 배터리와 금속 배터리만 했는데, 물에다가, 우리가 감전사고잖아요. 전기가 축적된다는 거죠. 금속에도 감전사고는 축적된다는 거죠. 그럼 이거 두 개를 합치자. 그래서 물에다가 구리알갱이, 대중소, 같은 금속을 해야 돼. 다른 금속은 스파크에 일어납니다. 그래서, 아니면 알루미늄 알갱이를 대중소 이렇게 넣어주면 주파수 방식 전기가 갇히게 돼요. 그렇게 해서 마이너스 플러스 그걸 나눌 수도 있고, 액체 금속, 배터리가 만들어진다. 이 기술 쓰시면 제 기술입니다. 엄청난 대용량과 초소형도 만들 수 있습니다. 이것도 제 기술이라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물 아니더라도 다른 방식으로 다른 용역을 하셔도 제 기술이라는 것을 말씀을 드려요. 다른 소금을 하셔도 제 기술이다 이 말씀이죠. 그래서 납축전지처럼 그렇게 하셔도 제 기술이다 이게 말씀을 드립니다. 이것도 제 기술이다. 남의 기술을 함부로 무단으로 사용하지 맙시다. 네, 결코 자신의 기술이 될 수가 없습니다. 그것을 전 세계에 그것을 강제를 하거나 전 세계가 그 설득을 하거나 이래야 될 텐데요. 혹시라도 어떤 이렇게 무단으로 사용하신 분은 그런 꿈을 갖지 않으셨으면 좋겠네요. 네. 그래서 제 기술을 갖다가 자기네 기술이라고 이렇게 하시는 분들 참 어이가 없는데, 어이가 없다라는, 저는 왜 내 기술이 거기에 모둠으로 몽땅 모여 있느냐라는 거죠. 이 부분을 말씀을 드립니다. 내가 먹히는 회사의 기밀을 어떻게 알아서. 네. 제 페이스북 은근히 외국인 홈만 5,000명이 풀로 돼 있고요. 그 다음에 유튜브는 숫자가 700명이 잘 안 되는데도 한 사람만 보면은 삼성이다. 뭐 이렇게 뭐 국방 관련 연구소다. 한 사람만 보면 카이스트다. 이게 다 퍼지잖아요. 그래서 내 기술이 지금 방송가에서도 식품 기술이 다 나오고 말씀이죠. 시골 마을시장에서도 막걸리 제조법에서 빵 만든 이스트균을 갖다가 넣어가지고 전통적인 방법은 아니에요. 잔산을 증가시키는 이게 맥주회사 찾아가신 건 아니시죠? 맥주회사나 하이트 같은데 하이트 진로 뭐 이렇게 그다음 뭐 카스 이런데 그다음에 뭐 이런 거를 가지고 탄산이 많아지는 구조를 가지게 되거든요. 설탕 넣어서 이렇게 만드는데 보통 이제 끓여서 만드는 막걸리도 끓여서 만드는데요. 저는 이제 포도주도 끓여서 만드는 것 플러스 생과를 같이 섞어서 만드는 방법. 건포도 이것도 더 진하고 맛있어요. 포도주에다 모루주나 다른 과일주를 섞어주는 기술이죠. 볶은 기리주를 끓여가지고 볶음 끓여서 물 넣고 설탕 넣고 식힌 다음에 부직포에 이제 보리역 기름을 넣어서 하고요. 맥주 만들 때도 똑같아요. 부직 때문에 이스트를 물에다가 설탕 넣어가지고 증식힌 후에 그걸 투입을 시키고 조금 넣고 매일마다 설탕을 넣어서 탄산을 증가시키는 기술을 갖습니다. 엄청 맛있어요. 이렇게 해서 맥주를 만들고 포도주를 만들고 소주, 위스키, 막걸리 이 기술을 쓰시면 되겠습니다. 커피 원두를 제가 이것을 그 기름에 튀겨가지고 하니까 너무 맛있더라. 잠깐 씻어가지고. 그러니까 커피 원두에 어떤 제가 식품과 약초를 가지고 칠하는 연구를 했고요. 관련 특허 10건 제출, 지적재산 형성만을 발표한 커피 원두를 그래서 그거 튀긴 다음에 그걸 끓여서 먹어봤더니 편도선역이 있었는데 이건 지적재산 형성만을 발표 싹 없어져 버리더라고요. 야 이거 봐라, 이 바이러스 적용력은 놀랍다. 라고 저는 생각을 했거든요. 그래서 현재 커피 가지고 항암제를 만드시거나 그래서 어떤 제약회사나 다른 데서 정관장 같은 데서 그렇고 이거를 세균과 바이러스, 저는 이제 세균과 바이러스를 식품과 약초로 치료하는 후보 물질과 결합 실험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 관련 특허 10건 제출했고요. 네. 주지는 않더라고요. 근데 이게 치료가 되는데도 저도 참 어이가 없었어요. 그래서 이 제약회사에도 컨택을 좀 여러 군데 했었는데 이런 부분 약간 컨택 한 7군데인가 8군데인가 컨택을 좀 했었습니다. 그래서 이메일도 지금까지 남아있고 이런 부분을 말씀을 드립니다. 이렇게 해가지고 이제 제가 했다. 뭐 동아제약도 하고 뭐 다른 데 다 했죠. CJ도 하고 다른 데도 다 했습니다. 그래서 SK도 하고 그랬어요. SK도 하고 근데 저게 안 되더라고요. 컨택이 잘. 어쨌든 지금 치료가 됩니다. 그래서 커피나 방앗깻잎을 이렇게 동물 사료에 넣어가지고 이것을 항암제로 사용하거나 이렇게 세균과 바이러스 소멸하는 구조를 가지시면 제 기술이 되겠습니다. 그 중에서도 어떤 매실청 플러스 매실청은 살균 구조에 좋은데 매실청 플러스 커피 이렇게 하시면 이렇게 파워가 저도 운동 파워 근육이 좀 단단해지고 파워 세지다. 이것도 제 기술입니다. 매실청하고 조리대 이렇게 하셔도 되고 이것도 살균 구조가 된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매실청하고 마늘, 생강을 익혀가지고 이렇게 같이 이렇게 드셔도 되고 이렇게 해갖고 살균제로 개발하셔도 되고 마늘, 생강 이런데 이걸 익혀가지고 여기다 조리대를 섞어주는 구조도 또는 유자청을 섞어주는 구조도 좋습니다. 커피 유자청에도 살균 구조가 됩니다. 커피 조리대야죠. 이걸 기반으로 제약회사 넣어진 항암제를 만드시거나 세균과 바이러스 소멸하는 남의 기껏 아래는 거를 그렇게 하시면 안 되겠습니다. 이런 카레 부분도 조금 살균이 되더라.
카레 같은 것도 세균과 바이러스에 대해서 어느 정도 효과가 있습니다. 그러나 제일 효과가 좋은 건 커피짱, 커피가 짱입니다. 방앗깻잎 같은 것도 운동 능력을 주고 커피하고 생강 합하니까 운동 능력이 좋아집니다. 그래서 커피하고 저도 지금 방앗깻잎도 운동 능력을 되게 좋아지게 하고요. 동물 사료에 넣거나 이걸 기반으로 제약회사에서 약품으로 개발하셔가지고 항암제로 이렇게 하거나 세균과 바이러스 소멸하고 운동 능력을 준다 이렇게 선전하시면 안 되겠습니다. 정관장 같은 데서도 그렇고 백종원 씨라든지 뭐 그런 분들이 하시는 일은 없겠죠. 방송가에서 워낙에 제 기술을 무단으로 사용하셔서 그래서 통화백접 끓여서 만드는 고추장, 된장, 간장 이것도 제 기술이라고 말씀드립니다. 끓여서 만드는 피쉬 소스, 피쉬 소스를 튀겨서 하거나 굽거나 삶거나 튀기고 끓여서 피쉬 소스 만들면 맛있더라. 뭐 고급 생선 종류로만 되는 게 아니라 돼지고기, 소고기, 닭고기, 칠면 이런 육고기로도 피쉬 소스 만들면 좋다. 그것은 이제 튀기거나 삶거나 굽거나 이렇게 해서 해갖고 만들면 더 맛있다. 이 기술 쓰시면 제 기술입니다. 육고기로 만드는 피쉬 소스 이것도 한번 따라하시 마시라. 그다음에 전통적인 방법이 아니라 콩을 그냥 삶거나 그냥 갈아가지고 볶아가지고 갈아서 소금 설탕 넣으니까 그냥 된장, 고추, 된장하고 간장에만 물 많이 넣으면 간장이 되는 거고 그때는 소금 좀 넣어요. 이렇게 만드시면 저는 매주를 안 써요. 이것도 제 기술입니다. 그래서 끓여서 만드는 고추장, 된장 굉장히 발효가 몇 년 이상 된 것보다도 발효가 더 잘 돼 있더라. 그래서 그걸 이제 상온에 방치하고 냉장 숙성하니까 더 맛있더라 이 말씀이죠. 일단 좀 맛있게 만들기 위해서 마늘 갈은 거, 진간장, 참치, 액젓 넣으면 더 맛있더라. 그다음에 볶은 기리를 가지고 제가 된장과 간장을 만드는 걸 보여드렸죠 동영상으로. 볶은 기리를 가지고 갈아서 역시 동일하게 소금, 설탕 넣고 그래서 끓이니까 된장이 되고 물 많이 넣으면 간장이 되고 녹두하고 결합해서 했었죠 그때는. 녹두, 팥, 그다음에 조보리, 수수, 옥수수 이런 것도 가능. 그다음 옥수수를 제가 기름에 튀겨가지고 이렇게 하는 걸 보셨죠? 예, 그거 튀긴 넣고 옥수수 파셔갖고 소금, 설탕 좀 묻히면 진짜 맛있게. 그것도 내 기술이라는 걸 말씀을 드립니다. 그다음에 차 같은 거, 홍차, 녹차, 중국에도 차 종류 많죠. 그거를 기름에 한번 살짝 튀겨서 물 살짝 씻어가지고 그걸로 차를 만들면 맛있죠. 예, 이거 만드시면 저기입니다. 그래서 방송가에서 누가 됐든 간에 셰프분들이 제 기술을 너무 따라 하시기 때문에 하시지 마시라라는 것을 말씀을 부탁드립니다. 그런 분들이 백종원 씨라든지 이현복 씨라든지 이영자라든지 이렇게 편수도랑에 제 기술 자꾸 자주 나오더라고. 제가 뭐 10분 기술만 얘기하면 그분들이 하시지 마시라고 다시 한번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그거 말고도 제 기술이 지금 많이 나와요. 통화백점 얘기를 했거든요. 그래서 까나리 액젓 김치 담글 때 까나리 액젓, 그 다음에 제일 많이 들어 멸치 액젓 들어가고 새우 액젓 해가지고 통화백젓으로 팔자. 일단 참치 액젓 좀 더 넣을 수 있다. 그래서 주부들은 김치 만들 줄 모르니까 모르는 분들이 많아요. 이것만 넣으면 김치가 된다. 이걸 했더니 전체함씨에서 어떤 그 출연자, 이게 남자 배우셨는데 전체함씨 이영자 씨 나오시잖아요. 이영자 뭐 전현무 씨 나오지 이렇게 이거를 그대로 하시더라고요. 야 이거 봐라. 내 기술 이원인 씨 같은 경우 냉장고를 부탁해서 볶은 기리를 기름에 튀겨갖고 소금 설탕 넣어가지고 쌀 같은 것도 돼요. 이거를 판매하는 말씀들이 진짜 맛있다고 해서 볶은 기리를 오트밀로 만든 또는 튀긴 기리를 오트밀로 만드는 기술 구조를 말씀을 드렸거든요. 거기다 이제 과일청과 과일잼, 맥주나 술을 같은 거 넣어서 오트밀 만든다. 또는 그 치즈 같은 거, 초콜릿 같은 오트밀 만든다. 다양한 생크림을 넣어서 오트밀 만든다. 이걸 했더니 그걸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아 이거 봐라. 그래서 내 기술이 지금 너무 많이 나와요 무단으로. 그다음 참숯 같은 거, 목탕 같은 거. 이게 콩기름이나 기타 다른 기름을 넣어서 불이 잘 안 붙어요. 저도 식당을 했는데 그래서 이거를 그렇게 하면 쉽게 불이 붙는다. 이것을 쓰시면 되겠습니다. 이것은 이제 조개탄이나 연탄은 음식으로 이렇게 음식 쓰잖아요. 음식점에서 그것도 이렇게 기름을 넣어서 하거나 번개탄에다 기름 넣어서 하시는 경우 이것도 제 기술이 되겠습니다. 번개탄에다가 약간 그 입자를 작게 해서 이렇게 불을 붙이는 용으로 제가 캠핑용으로 한다리 그걸 방송국에서 그대로 나와서 하시더라. 야 이거 진짜 이게 너무 좀 문제가 큰 것 같아요. 그래서 양초 있잖아. 양초를 분말 구조나 입자 구조로 해가지고 불 붙이는 용으로 캠핑용으로 사용하자 그랬더니 이것도 하시는 건 아니시죠? 설마? 내가 그분들의 기술을 어떻게 알아서? 이것도 하시는 건 아니죠. 그다음에 양초 같은 거를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불 자주 나요. 양초를 이게 촛불용으로뿐만 아니라 난방용으로 좀 사용하자.
양초에다가 초심지를 여러 개 달면 화력이 세다. 그러면서 이거를 이 방식으로 만드시면 여러 개 심지를 다는 거죠. 그 다음에 직사각형으로 이렇게 만들든지 뭐 네모나게 만들 심지를 많이 꼽아갖고 몇 개만 불 붙이면 되잖아요. 10개면 5개만 불 붙일 수도 있고 3개만 불 붙일 수도 있고 이렇게 따라 그름이 좀 많이 그름만 제거하는 장치만 이걸로 이제 난방용이나 조명용으로 사용한다. 넘어져서 불난 일이 없게 한 개짜리를 그 안에 딱 넣어가지고 조명으로 밝히시 넘어지지 않게 만드시면 제 기술입니다. 너는 이런 이거 유리 강화 유리판이라는 그 안에 넣어가지고 난방용이나 조명으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그럼 이것도 꽤 괜찮아요. 비상시에는 괜찮을 것 같거든요. 이것도 제 기술입니다. 그 안에 딱 뭐 이렇게 넘어지지 않게 갖고 막 이렇게 유리판 안에 넣어주면은 우리 조명으로 사용한다는 빨간색, 온갖 다양한 색깔을 연출할 수 있습니다. 이것도 제 기술. 이것도 하시는 건 아니시죠? 네. 예, 그렇습니다. 남의 기술 무단으로 사용하지 맙시다. 무단으로 사용하시는 분이 너무 많아요.